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8일 밤 10시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추석 때 귀향하시는 분이나 귀경하시는 분이나 모두 재물 거득히 챙겨 가시고 또 가족끼리 화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 추석 전에 윤석열과 국힘이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지율 반등이 안 나와요. 음?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고 아주 단선적으로 윤석열의 지지율 반등은 이준석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김건희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준석 문제 가지고 지금 좌편향, 그냥 진보 좌파 평론가들과 그 이준석 따가리들 몇 명들이 오만 유튜브에 다니면서 말이죠. 말꼬리 잡으면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죠. 그게 전혀 영향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똥물에 파도가 튀듯이 곧 잠잠해질 겁니다. 이준석은 골로 가는데요. 아주 짜증이 날 정도예요. 고고TV가 왜 이준석의 가치와 정치개혁, 세대 정치 개혁에 대해서 지지하다가 돌아섰냐 하면요. 얘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조롱과 희롱과 냉소적이고, 자기만 방어하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치인의 자질이 없어요. 그걸 이번에 국민들이 볼 것이고, 이준석을 팔면서 따라다니면서 돈 버는 유튜버 가서 돈 버는 애들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놈들도 싹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현직 국힘 내에 당협위원장이든 뭐든 걔들 싹 정리해가지고 지들끼리 가서 이준석하고 당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유튜버들도 내가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라 그러는데 그놈들도 한심해요. 그놈들도 거길 따라가면서 다니면서 보는 분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나마는 그걸 운영하면서 떼돈을 벌어가면서 이준석 주기에 들어간 그놈들도 한심해요. 그것들 인간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나 지금 진보 중도 또는 중도 좌파층의 방송에 나가서 키득거리면서 커득거리면서 맞장구 치고 있는 이준석을 비유하면서 국힘을 공격하는 국힘 출신 그놈 아들도 다 은퇴시키고 정리해야 돼요. 그놈들이 그렇게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중요시하면은 다 민주당 좌파 진보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놈들을 갖다가 말입니다. 좌파 진보층에서 안 받아줍니다. 배신자라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배신자라서. 이준석과 그 따가리들 한 6, 7명이 그냥 돌아가면서 이제서 그냥 싸질러대고 있는데 유튜브 가서 배신자이기 때문에 보수를 배신한 자들이라서 민주당이나 진보 좌파에서 그놈들 안 받아줍니다. 그놈들은 이준석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들의 존재감 다음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조잘 그르고 다니는데 무슨 짓을 하는지 이것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 있고 오늘 정진석이가 오전에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니까 어젠가요 벌써? 날짜가 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준석이가 4차 가처분 신청을 하죠. 비대위 설치안에 비대위 설치안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정진석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죠.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그래요. 하라 이거예요.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꼬맹이들이 보면은 장성철을 비롯해가지고 애들이 보면은 이거 또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은 또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은 또 비대위를 할 거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또 비대위 하면 돼. 어차피 지금 골로 갔다니까. 국힘은 이 정도면 망한 수준이에요. 이준석 따라되지 않으면은 더 망해요. 고고TV의 말에 진리가 돼요. 진리가. 내가 왜 이준석을 버리냐 하면은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입체적으로. 또 비대위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으니 정진석이도 며칠 못하고 날아가고
먼진석이 되고 먼지같이 돼버리고 이놈들이 말하는 것들이 말이죠. 아주 싸가지들이 없어. 고고TV를 일반 60대 70대들 같이 그런 늙은이들과 취급하면 안 돼요. 응? 고고TV는 항상 30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치평론하는 한에서는. 말꼬리 잡고 말 돌리고 말을 비틀고 싸가지가 없는 것들이야.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처분 했으니까 또 기다려봐 그러면은 추석 끝나고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안 그러면 빠개버리면 돼. 이준석하고 그 패거리를 몇 명만 남겨놓고 당 차리면 돼. 막말로 그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말하는 식으로. 근데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이준석에 징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징계의 권한은 법원이 관여 못해요. 그것도 또 가처분하겠지 이준석이. 그래서 얘가 골로 가는 거예요. 지금 추석 물가가 말이죠. 제가 오늘도 집에 집 식구들하고 한번 돌아봤는데 배추 한 통에 15,000원이에요. 한 통에 무 하나에 10,000원이에요. 시금치 한 단에 10,000원이 넘어요. 이건 살인적인 물가예요. 어떤 경우도 이런 식으로 생필품 물가가 먹거리 물가가 높은 적은 없어요. 배추 한 단 15,000원, 무 하나에 10,000원, 시금치 하나가 10,000원인가 12,000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보통 한 1,000원씩 2,000원씩 하던 것인데 이게 수혜영향하고 영향이 있다? 국민들이 한몫 챙기자 이럴 때 추석 농수산물도 1차 가공식품도 한몫 챙기자. 일에 대한 일이 넉대에 대한 넉대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 국민의 민심은 흉흉해요. 거기다가 서울 수해도 있었고 요번에 포항 수해도 있었고 그러니 그냥 뒤숭숭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윤석열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고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고인플레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거로 지금 거의 가닥이 잡혀가는데 인플레와 물가부터 해야 돼요. 민생 물가부터 해야 돼요. 얘네들이 뭐야? 뭐 배추, 무, 뭐 농수산물을 갖다 비축 물량 푼다 그러더니 그거 다 어디 갔어? 이럴 때 시장 경제가 아니라 통제 경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 이런 그 물가 고에 이자 고에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준석이 있고 김건희가 있다는 거죠. 응? 그러면 박지원이나 박지원 이란 놈이 나와가지고 해계망측한 말을 갖다가 쏟아내고 다니는데 이대로 가면 윤석열이가 망한다. 이재명을 수사해서 망하고 환율이 올라가서 망하고 또 IMF가 온다. 흉측한 놈이죠. IMF 같은 세상은 우리나라는 안 옵니다. 고고TV가 아무리 필부지만은 경제신문을 이렇게 읽어보고 있으면은 97년에 IMF 같은 경우는 안 와요. 온다면은 이재명 저놈의 새끼가 발악을 해서 올 텐데 저놈은 김대중 같이 그런 능력이 없는 놈이므로 지금 외환 보유가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 경제 10위권이에요. 지금 8위, 9위까지 가는데 우리가 무너지면 다른 데도 같이 무너집니다. 전 세계가 IMF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만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초강달러가 들어가는데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논리를 받아가지고 같이 싸우는 놈이 윤석이라고 싸우는 놈이 이준석이라는 놈이에요. 이준석의 그놈은 국가 그런 거 없어요. 진보의 가치를 차용한다? 이준석이가 차용하는 건 진보의 가치 하나도 없어요. 응? 아주 악랄한 좌파들하고 이준석 비호하는 그 꼬맹이들이 유튜브에서 낄낄거리고 맞장구 치고 다니는데 완전히 날라갔어요. 얘는. 모르면 말하지 마. 무식하면 말하지 마. 고고TV한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추석에 누가 정치 이야기를 해 요새.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치인들을 욕이나 하지. 근데 욕도 안 해. 국민들이 지금 좌절의 순간이니까 정치에. 그런데 언론에서 자꾸 띄우는 거죠. 이 언론 파리들이 먹물 파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특히 인터넷판에서 추석 밥상에 오를 3대 메뉴 가을 전국의 태풍의 눈
이게 서울신문에서 저녁 기사로 나온 건데 정확하긴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새 고고티브의 그 방송 방향이 새 사태를 찍는다. 이재명, 김건희, 이준석 3분의 1씩 찍어요. 제가. 고고티브에 무시하면 안 돼요. 맥을 잡는 건 고고티브에 굉장히 잘해요. 응? 이 세 놈이 이재명, 김건희,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벗어났어요.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코 깨가지고 그런 거고 이준석한테 공격받아서 그런 건데 윤석열 그 친구는 인간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솔직히. 정치에 무식해서 그렇고 경제와 외교에 무능해서 그렇지. 근데 이 세 놈은 전부 다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재명 기소, 두 번째 김건희 특검, 김건희 문제, 세 번째 이준석 사태, 이준석의 미친 짓 하는 거. 이게 지금 가을 전국의 태풍의 눈으로 오고 추석 밥상에 오를 것이다. 맞아요. 오른 다음에 이것들이 오르겠죠. 세 놈 다 이재명, 김건희, 이준석 얘네들은 인간적으로 얘네는 망정들이에요. 응? 이재명은 평생을 거짓으로 살아온 놈이고 김건희도 평생을 거짓으로 살아온 놈이고 이준석이라는 애는 이제 왔더니 미친놈이더라 이거야. 응? 만물의 중심은 이준석을 중심으로 쉽게 말해서 얘는 천동설을 주장할 정도가 된 거야. 응? 거지 같은 놈. 자, 이거 알아보고 가시죠.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이 현재 그 팬붕이들 이준석 따라다니는 팬붕이들이 이 사진을 갖다가 많이 그 밈으로 작성해서 올리죠. 이 사진을 정치는 20대 남자들 30대 남자들 일부 같이 이준석한테 밈을 갖다 이준석을 위해서 밈으로 만들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그러면은 그게 나라 망하는 친구예요. 그놈들은 나라 망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고고TV가 꼰대 맞아요. 근데 너희들보다는 꼰대 아니야. 지금 2030 애들이 자기만 갖다 주장하고 자기들이 거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그 자체가 꼰대예요. 그놈들이. 그놈들 앞으로 형편없이 당할 겁니다. 보세요. 데모도 못하는 것들이 광장에도 나오는 묻지 못하는 것들이 그냥 그 핸드폰에 박혀가지고 핸드폰에 쪼그려 앉아서 말이지 그런 거를 만들어 부리고 키키키 들어가자 가자 고고고 이준석의 가처분 4차 신청했더니 들어가자 고고고 화이팅 이런 덩신들을 봤나. 내 자식보다 어린 놈들이야. 이 사진이 아주 유명하죠. 지금 밈도 만들고 이게 울산 해동이에요. 이준석의 1차 그 가출할 적에 여기 맨 그 중간에 윤석열이 앉아있고 맞은편에 당 관계자들 뭐 이준석 또는 김기현 원내대표 또는 박성민이 비서실장 또 김철근이는 그냥 구부려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또 여기서 봐도 윤석열이가 사람이 없어요. 윤석열이가 정치적인 발판이 없었다니까. 국민이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국힘 쪽에서 차출한 거라니까. 그까지는 좋았었어. 그까지는. 근데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무속이 나오면서부터 고고TV가 버리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오마이뉴스 기자가 이 오마이에서 특종을 터뜨린 거라고 오늘 그 후속 그 여담이 나오더라고. 오마이 기사가. 자기도 이걸 갖다가 이렇게까지 밈이 돌려지고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공격할 줄은 몰랐다. 그 윤석열이 술 좋아하니까 이거 폭탄주였어요. 폭탄주 그 당시에. 한 잔 자 금배가지고 한 말씀 하려고 그러는데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윤석열 쳐다보고 건배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그냥 마셔버리죠. 이게 술 예의를 모르는 것도 있고 술 예의 원래 술 잘 안 마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술 엄청나게 마셔요. 뭐 쉽게 없어. 그러니까 술 못 마시니까 안 마시니까 예의도 주도가 부족한 것도 있고 이때부터 윤석열을 아래로 본 거야. 이준석이가. 네가 씨발 짓거리면은 나는 당대표야. 내가 없으면은 너는 선거 당선 안 돼. 그래서 너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액션을 찾든 난 내대로 술 마신다. 이게 포착이 됐다고 오마이뉴스에서 말을 하는데 팩트. 정확히 말한 거예요.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선대위 파괴 과정에서부터 김종인 씨가 파괴한 거지 이준석이가 파괴한 거 아니에요. 그때 2차에서
2차 가출하고, 제명당 국회의원들이 친윤들, 그 당시 친윤이고 비윤이고 없었고, 당시에 이준석을 제명시키려고 그랬다잖아요. 그 의총에서 90% 이상이 한 110명 모아놓고, 근데 간신히 윤석열이가 저거라도 잡아야지, 또는 윤석열 측근들이 저거라도 잡아야지 일단 선거를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껴안아주고 박수로 추행했잖아요. 싸가지 없어요, 이놈. 내가 이준석이한테 싸가지 없다는 말을 오늘 처음 치는데, 처음 말하는 이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정신이 이상한 놈이에요. 모든 만물의 중심이 자기고, 지구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놈은 절대 독재자가 돼요, 앞으로. 응? 얘는 극단주의고 교조주의로 앞으로 빠져요. 응? 그런 거 영상 찍으려 그랬는데, 찍어봐야 보지도 않아. 이해도 못하고, 어떤 분들은. 고고TV A 시청자고 그래야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때부터 사단이 났었다. 이놈이, 박수로 대표직을 갖다가, 제명당하지 않고, 윤석열의 품에 안겨서 껴안고, 이때도 껴안고, 2차에서도 국회의사당에서 껴안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지가 제일 열심히 뛴 거야. 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국힘의 대표고 보수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윤석열이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지가 대통령을 만들어야지 지 자리가 보존된다. 지도 말했잖아. 아니, 대선에 지면은 나는 당대표직 날아가는데,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내부 총질 문자? 내부 총질 문자는 그건 윤석열하고 따가리들, 아니, 이준석하고 그 따가리들 꼬맹이들하고 좌파 진보 이준석하고 합친 애들이 유튜브에서 떠드는 거고, 내부 총질 문자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윤석열하고 갈등은 있었고, 이놈이 윤석열을 개무시했고, 솔직히 내가 이제 말하면은, 그 다음에, 성비위, 성의혹이 있었어요. 그 가세한 놈들이 나쁜 놈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건데, 내부 총질 문자가 좀 말꽃들이 자꾸 아직까지도 공격을 하는 거 보면은, 이놈은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런 과정은 엄청나게 많아, 정치권에서는. 쌍욕도 해, 쌍욕도. 그게 공개된 게 문제다? 공개된 게 뭐가 문제야? 한심한 놈의 새끼들. 그래서, 지금 이게 얘네들이 뭐 박수의 힘, 김웅이가 말하니까 또 그 말을 받아가지고 애들 밈을 돌리고 그 말을 받아가지고 막 유튜버 가서 이놈 장성철 천하람, 김재선 뭐 애들, 신인규 이놈들이 막, 씻고 조지고 조롱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놈들 전부 다 정치하면 안 돼. 남의 말꼬리 잡는 놈들은. 그거는 말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조롱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오늘 사퇴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죠. 언제 한번 찍을 거예요. 추석 때. 권성동이가 윤핵관 용어에서 많은 사람의 상처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준석 이놈아가 윤핵관이란 말로 상처를 받았다고요? 윤핵관이 조롱의 용어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때 하도 이준석이나 또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 대선 과정에서 윤핵관이를 공격하니까 권성동이가 선거유세하면서 나가 윤핵관이다. 이철구가 윤핵관이다. 우리는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해줘. 이건 정치적인 수사예요. 응? 이게 벌써부터 제가 방송을 하면서 몇 달 전부터 그러잖아요. 윤핵관은 없다. 윤핵관 프레임 벗어나야 한다. 이제 와서 말을 해. 이제 와서 이놈아들이. 다른 거 보지 말고 너희 국힘의 너희들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브 보지 말고 고고TV나 봐. 이놈의 새끼들아. 찝어주는 방송이고 미리 예측하는 방송이고 예측 가능한 방송이니까 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해. 아니 선거에서 무슨 말을 못해. 권성동이가 나야말로 윤핵관이고 윤핵관이 자랑스럽다. 그럼 아까 전에 사진을 올렸죠. 1차 2차 가출할 적 이놈이 그냥 윤석열 품에 포 안겨가지고 어깨동무하고 그걸 안기는 거예요.
윤석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준석이 안기는 모습뿐이, 안기는 자세뿐이 안 나온다고. 어? 그리고 항상 보면 윤석열가 먼저 이렇게 해요. 응? 그런 최고 윤핵관이 이준석이라는 거예요. 어? 그걸 뭐로 증명이 되냐 하면은, 양도구유, 개고기를 자기가, 윤석열이 개고기라는 거 아니에요. 개고기를 자기가 제일 열심히 팔았다. 지가 스스로, 단연 1등 따봉 5개의 윤핵관이라는 것을 자인한 거예요, 이놈아가. 윤석열이라는 미친 개를 자기가, 제일 많이 팔았다. 열심히 팔았다. 그럼 이준석이가 최고 윤핵관이란 소리야. 근데 이놈은 자기를 갖다 건드리기만 하고 자기를 갖다 쬐끔만 뭐라 그러면은 전부 다 윤핵관이야. 전부 다 윤핵관 호소인이. 아주 쓰레기 같은 말을 갖고 나오죠. 그게 민주당 애들이 많은 피해 호소인이란 말 아니야. 그걸 윤핵관 호소인이라 그래. 이런 놈은, 이렇게 말하는 놈은, 윤핵관 호소인을 성피해 호소인과 같이 등치시킨 이런 놈은 절대 정치하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시라고. 고고TV가 말하는 건 진리가 돼. 나중에 보시라고. 그럼 오늘 같은 경우 신동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기가 차요. 이거를 봐도. 윤석열이가 이길 것 같은 선거를 기괴하게 선거를 치렀다.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았는데 기괴하게 선거를 치렀다. 이게 이준석이 하는 말은 윤석열이가 떨어질 걸 자기가 당선시켰다는 소리예요. 물론 윤석열이 문제점이 많고 김건희의 문제점이 많아서 국민이 25% 이상이 윤석열이가 압도적으로 25% 이상으로 당선될 것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0.7%를 이기는 과정을 보면은 그건 물론 윤석열이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준석 이런 미친놈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아. 쥐가 그냥 25%로 이긴다. 또 한 달 전에는 뭐 15% 이긴다. 일주일 전에는 7, 8%로 이긴다. 지가 오판을 하고 윤석열을 갖다가 어려운 방향으로 끌은 면도 있다니까. 개고기를 잘못 팔았다고 이놈의 자식이. 그래 지가 와가지고 이 윤석열이한테 선거 경험이 대선 때 유일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지를 잘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 윤핵관들이 자기를 건드리면은 지지율은 내려갔고 자기가 윤석열과 손잡았을 때는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게 팩트다. 이거 대선 과정을 말하는 거죠. 대선 과정을. 그렇지 않아요. 응? 제가 그 당시에 대선 분석을 고고TV가 가장 정확하게 했을 거야. 2달, 3달 동안 계속 하는 말이 질 수 있다. 이겨도 어거지로 이긴다. 아슬아슬하게 한다. 어영부영 이긴다. 계속 그런 방송을 했어요. 고고TV가. 고고TV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응? 나는 2% 정도, 1 내지 3% 정도 이기라고 봤는데, 그게 막판에 안철수가 단일화를 안 해줬으면 졌어요. 졌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졌냐? 이준석 때문에 진다는 결론이 막판에 나왔어요. 제 느낌에. 그 당시에 직관으로는. 왜? 이준석이가 처음부터 25%, 30% 이긴다 그래놓고 선거 4, 5일 전까지도 7, 8% 이긴다고 사기를 쳐가지고 윤석열을 당대표로서 윤석열을 그냥 완전히 그냥 골로 가게 할 뻔했어. 안철수가 그때 단일화 안 해줬으면 완벽하게 지는 선거예요. 그건 윤석열도 문제고 이준석도 문제요. 두 놈 때문에 지게 돼 있었다고. 응? 그러니 대선 기간에 윤석열이가 자기를 들이받으면 지지율이 내려갔고 자기와 손잡을 때는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 녀석이 미친놈이라니까. 그게 아니고 국민들은 대선 당시에 문재인은 치고 보수가 정권을 갖다 가져가길 원했는데 두 놈이 싸울 때 지지율을 빼버리고 또는 윤석열이가 무능함으로 빼버렸지 이준석이를 공격해서 지지율이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1차, 2차 가출 후에 손을 잡으니까 다시 지지율 올라갔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국민은 무수한 고민 끝에, 그래도 고민 끝에 0.7%를 이겨준 것은 이준석의 영향력은 2030 일부 남자애들 걔네뿐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중도층이 이준석 때문에 등을 많이 돌렸고 김종인 씨가 끝까지 있었으면 압승을 했어요. 이준석 때문에 중도층이 등을 많이 돌렸고 이준석 때문에 진보들이 안 왔고 이준석 때문에 2030 남자애들이 페미니스트 지랄하다가 반페미 지랄하다가 이준석이 싫어서 2030 여자애들이 다 민주당 쪽으로 갔어요. 이놈이 사기꾼이야, 사기꾼. 고고TV 영상 보세요, 옛날부터. 거의 저는 수밀이건 초질이건 똑같은 방송을 해요, 지금까지. 이놈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떨어진 게 아니라 그건 윤석열의 문제가 있었고 이놈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가출하고 내분 일으키고 희롱조롱하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결국엔 떨어진 게 결과적으로 나타났어요. 3월 8일까지. 아주 나쁜 놈이야, 이런 놈이. 근데 이준석 이런 말이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말을 받아들이면 지지율 올라가고 자기를 내치면 지지율 내려간다는 아직 모르는 것 같더라. 지금 사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랬어요. 윤석열 지지율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고 김건희가 다 끌어내리고 있다. 고고TV에만이 그런 소리 했어. 이 추석을 맞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윤석열 지지율을 빼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준석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의 지지율이 더 내려가지만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 영향받는 건 하나도 없다고. 2030 돌아오면 지지율 한 3, 4% 올라가겠죠. 당 내분이 수습하는 과정이 돌아오나. 그러나 그걸 보고 윤석열이가 지금 이준석을 다시 포용을 하거나 동반의 길을 가면은 진짜 망해요. 이제는 진짜 망해요. 확실하게 갈라서고 확실히 죽여버려야 돼요. 그게 정치예요. 이까지 하겠습니다.